우리의 맛 영감은 종종 몇몇 숨겨진 구석에서 나타납니다. 보존을 통해 얻은 지식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중국인의 식문화를 형성한 요리 전통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경험 뒤에 시간이 흐름과의 대화, 변화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키우는 미생물과의 연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대로 보이나요? 미시적인 세계와 맛의 미학을 연결하는 채널을 여십시오. 함께 맛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탐험하는 여정을 시작합시다. 동지까지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알타이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섭씨 35도 미만. 바하티빅과 형제들은 300마리 양을 겨울 목초지로 목양 중입니다. 여름 양몰기는 겨울과 달라. 겨울에 양들이 눈 속에서 빠르게 움직여 땀 흘린다. 밤에 체감 온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겨울 방목지는 가을 방목지에서 80km 떨어져 있습니다. 멀게 들리지 않지만 양들을 그곳까지 운전하려면 3일이 걸립니다. 나는 2000년에 아버지와 겨울 방목지에서 양을 몰기 시작했을 때 16살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학교에 다니고 가족은 상안에 살았습니다. 매서운 찬바람 속에서 사람과 생명체 모두 따뜻과 풍요를 찾습니다. 농가 강을 건너면 지형이 완만해집니다. 바람과 눈이 점점 약해지고 양떼는 결국 눈으로 완전히 덮이지 않은 초원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앞으로 4달을 보낼 것입니다. 정착한 후 첫 번째 임무는 동자이 축제입니다. 이는 카자흐 목자들에게 겨울 목장 가장 중요한 활동이며 모든 카자흐 소년들의 시험입니다. 한 줌 양털을 잡는 것만으로 반드시 실패는 아닙니다. 앞으로 어린 바하가 도전해야 할 양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인한 알타이 말들은 목자들에게 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야생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갑작 움직임. 속도의 경쟁. 이것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게임이며 카자흐인들이 소유한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때 지방정부에서 제공한 겨울용 조립식 건물이 도착했습니다. 어린 바하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큰 집에 호기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겨울마다 나타나는 특별한 유르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 3m에 이르는 넓은 구조물입니다. 그 구조상으로는 생활용이 아닙니다. 카자흐 목축가들에게 이 유르트는 공간이 제한된 냉장 창고입니다. 평균 기온이 영하 30도인 겨울 초원에서 4개월 동안 어린 바하와 그의 가족은 거의 전적으로 고기에 의존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카자흐인들이 말고기를 먹는 오랜 전통. 말 한 마리의 신선한 고기 230kg은 양 6마리에 해당합니다. (70대의) 아버지 누르말라트는 겨울철 고기 가공에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따뜻할 때 그는 빠르게 소금을 뿌려 절여줍니다. 중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고기 보존 방법. 갈비 2덩어리 준비, 각 덩어리에 실두뼈 있습니다. 갈비 2개 세트. 말의 창자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갈비는 고기와 힘줄이 혼합되어 지방이 많고 향긋합니다. 말의 창자가 갈비의 겉옷 역할을 하여 육즙과 지방을 가둡니다. 갈비의 길이는 말의 창자 길이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연결된 갈비는 전체 창자의 길이에 맞춰집니다. 말고기와 카자이를 유르트에 걸어 가족의 겨울 자신감을 줍니다. 여주인 미어르 굴리는 가족의 식사를 책임집니다. 동자 이후의 잔치, 그녀 요리에 달려. 삶은 쉽지 않지만 남편과 생활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겨울 목장에서 잘 되길 바랍니다. 타바난이 준비되면 신선한 고기를 중심으로 한 잔치가 시작됩니다. 쿠르닥은 메이르 굴리의 대표 요리로 양꼬리 지방과 신선한 고기를 볶은 음식입니다. 서빙 전에 다진 양파 넣기. 향신료, 지방, 고기향 가득. 말고기 넣은 쿠르닥은 매년 동자의 기간에만 즐길 수 있어요. 겨울 목장에서는 야채가 고기보다 더 소중합니다. 감자를 곁들인 부드러운 어린 양 다리는 특히 어린 바하를 위해 어머니가 준비한 간식입니다. 내 가장 큰 꿈은 대형 식당을 여는 것입니다. 신선한 고기의 향연 후에 가족은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위한 희망을 저장한 유르트에 의지할 것이다. 섭씨 영하 50도에 가까운 극한 추위에서 세포 내부의 물이 얼음으로 변합니다. 미생물과 효소의 활동이 억제되어 이 제한된 공간에서 고기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르트에서 한 달 동안 하루에 3-4시간 삽살나무와 편백나무 가지를 태우는 것은 고기의 탈수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은은한 훈제 맛도 부여합니다. 맑은 날에는 메이르 구리가 양들이 닿지 않은 깨끗한 눈밭으로 걸어가 눈을 모아 물로 녹입니다. 이 시점에서 카자이는 완전히 말라 얇은 반투명 껍질만 남습니다.
녹은 눈과 함께 끓이면 내부의 고기, 뼈, 황금빛 지방이 점차 풍미를 발산하여 향긋한 육수가 됩니다. 매와 핀을 육수에 넣으세요. 견고한 껍질을 벗기세요. 뼈 따라 지방 있는 갈비살 썰어주세요. 이 독특한 별미는 온 가족이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한 에너지원입니다. 계절마다 이동할 때마다 아내는 항상 저를 동행합니다. 가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극복합니다. 이 유트는 사람들이 극심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머무는 시간은 짧아도 희망은 뿌리 내렸습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음식을 보존하려는 영감이 해마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희귀한 맛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위의 그물을 조금 줄이세요. 할롱호수 근처에서는 물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생태 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빙은 이 연못에서 2년 넘게 물고기 키웠어요. 음력 12월, 블라인드 박스 10시간. 이것은 20kg이 넘습니다. 어느 게 커? 기온이 0에 가까워요. 바람에 5일 동안 노출된 후 생선은 완전히 건조되진 않았지만 변신을 위한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연못 옆에 작은 집은 창문이 없고 5평방미터도 되지 않지만 진미를 만드는 마법 도구입니다. 훈제실에서 연기와 열이 흐릅니다. 훈제 향을 입히면서 생선에 남은 수분을 제거합니다. (5일) 후 생선은 완전히 변신하여 기름지고 왁스처럼 되며 불처럼 붉어졌습니다. 쌀, 생선, 근대, 바비큐의 향기와 같은 복합적인 풍미는 단순히 훈제 맛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H. 훈한 사람들은 연기와 불로 겨울을 활성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절일 수 있습니다. 동팅호 지역에 거주하는 노어부들은 10kg이 넘는 무게의 큰 절인 생선의 배를 절인 고기에서 쪄내는 데 익숙합니다. 중국 설날 전야에는 이 간단한 절인 제품 찜 요리가 호수 지역에서 가장 정통한 맛입니다. 훈제 맛은 음식을 보존하는 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탈수와 건조는 고대의 요리 기법입니다. 라렌 건육 제조업의 직업은 이미 서주 시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선한 상태에서 건조로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향기가 미시세계의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힌트가 있습니다. 과일 관련 있음. (11월에는) 내의장에서도 맑은 날조차 가벼운 안개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추운 우울한 겨울 날씨 속에서도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붉은 옷을 입고 통통해 보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감귤 종류인 귤은 2000년이 넘는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존되기 위해서는 햇빛과 시간이 함께해야 합니다. 건조할 때 귤 껍질 내부는 큰 변화를 겪습니다. 껍질 섬유는 조이고 기름샘은 활성화되어 독특한 향을 발산합니다.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놀라움. 이 가끔씩 퍼지는 향은 다양하고 풍부한 사천 요리의 기억에 남을 인상을 줍니다. 광동 진피의 부드러운 맛과 비교할 때 사천 진피는 더 강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향과 쓴맛이 매운 사천 요리에서 진피의 독특한 맛 프로필을 정의합니다. 특별한 존재로서 괴유와 맛은 짭짤하고 단맛, 얼얼함, 매콤함, 신맛, 감칠맛, 향긋한 맛을 혼합하며 마지막에 진피가 가미됩니다. 사천에서 건조 오렌지 껍질 풍미제로 사용.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건조 제품이 식탁에서 주로 역할을 합니다. 도미? 이 도미는 생선지간인가요? 네, 500g에 몇 개입니까? 42개. 42개. 홍콩의 올드 스트리트를 따라 100개가 넘는 건어물 가게가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대대로 이어온 가족 경영 업체들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73년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시작한 지 60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리는 공식 명칭이 아닌 관습적 호칭입니다. 역사는 홍콩이 항구로 개항한 진나라 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산물 사업은 원래 광저우 열삼 공장의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곳의 건조 식품 종류가 점차 풍부해졌습니다. 급변하는 홍콩에서 향기로 가득한 느린 시간을 보존합니다. 이 일은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건조는 해산물의 유통 기한을 연장합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인들은 건조 신선식품의 지혜를 연마해 맛과 식감을 향상시켰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맛이 변합니다. 광동에서는 말미잘을 화교라고 부릅니다. 광동 스타일의 국 필수 재료. 어포의 감칠맛은 시간이 흐르면서 보존되기 때문에 고급과 저급 건어물 모두 그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숙련된 불림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건조 해산물의 불림 시간은 다릅니다. 파생강 소스에 불리면 더 맛있어집니다. 파생강 소스에서 섭씨 80도에서 건어물이 서서히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 얼음물에 밤새 불리면 탄력을 회복하고 영양소를 고정합니다. 건조된 형태를 벗고 80% 이상 콜라겐으로 영원한 젊음과 탄력 있는 외관을 보여줍니다. 우마미 맛을 더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4시간의 재탕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늦은 밤에 위로가 되는 구내 식당이자 음소거할 수 없는 도시의 즐거운 노래입니다. 신선부터 건조까지 건조 과정으로 우마미를 보존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견습생이 되어 자연의 경이로움을 이용해 작은 공간에서 음식을 보존하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음식적 영감으로 중국인들은 미생물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는 열쇠를 찾았습니다. 저우 씨, 두부 사러 왔어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두부는 정말 맛있어요. 그의 가족은 대대로 두부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두부 가게는 계곡에 숨겨져 마을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요. 다음번에 더 구매할 수 있어요. 두유 찌꺼기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맛있긴 한데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더 만들어 주세요. 또 봐요. 알겠어요. 예약 필수, 아니면 친분. 주 씨에게 저희 위에 조금 남겨달라고 말씀해주세요. 다음번에 저를 위해 남겨주세요. 괜찮아? 그만만 만들 수. 그는 경험 많은 장인. 두부 가게의 숨은 별미는 겨울이 시작된 후 3개월 동안만 구할 수 있지만 사장의 기쁨은 무한해. 주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숨은 별미는 신선한 두부가 아니라 두부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이다. 따라서 콩의 껍질을 벗겨야 한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콩은 거칠고 맛도 좋지 않다. 껍질을 벗긴 콩을 더 곱게 갈면 더 맛있어. 우리 아버지가 두부를 만들었고 나는 그에게 배웠다. 3대에 걸쳐 전해져 온 주의 기술은 이제 완벽해졌다. 3년 전에 주는 수술을 받고 허리를 무리해 못 사용합니다. 지렛대를 영리하게 활용한 이 도구들은 모두 그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모든 장인의 탄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낙관주의와 배움에 대한 열망이 주의 성공 비결입니다. 가게의 특선 요리의 독특한 재료는 두유를 짜낸 후 남은 두류입니다. 두류는 전적으로 제가 직접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두부 판매할 때 두류를 못 만들어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류를 한 번에 성공적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종종 많은 실패가 필요합니다. 열이 너무 높으면 타버립니다. 너무 낮으면 말라지지 않습니다. 팜을 벗기고 겸허함을 받아들이면서 두유 찌꺼기는 무가치함에서 비범함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중국인의 지혜는 항상 평범한 것에서 비범한 것을 설명합니다. 주 씨의 관점에서 두유 찌꺼기를 태우지 않고 막 마를 때까지 튀기는 것이 다음 단계의 기초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 실천으로 얻은 경험. 현재 실외 온도는 섭씨 0도에 가깝습니다. 주 씨의 경험에 따르면 계획탄을 사용해 실내 온도를 15도 조절합니다. 4일 후 두유 찌꺼기 표면에 크림색의 노란 솜털 같은 층이 형성됩니다. 실내에 떠있는 미생물이 뿌리를 내렸음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실패는 극히 드물며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두유 펄프는 미생물의 전쟁터입니다. 누로스포라 크라사는 자연에서 널리 발견되는 일종의 곰팡이입니다. 적절한 온도에서 고거칠기 두유 펄프를 발효시켜
카로티노이드를 생성하여 눈에 띄는 주황색, 빨간색을 나타냅니다. out. 야외에서는 옥수수 사일리지 곰팡이의 성장이 다양한 박테리아에 의해 자주 방해받는 반면 출입이 제한된 이 온도 조절실은 많은 고품질 박테리아 군집을 육성하여 죽과 우연히 자급자족하는 마이크로월드를 창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세 세계의 이러한 요리 비밀은 교과서에서 나오지도 않고 선조들의 경험에 의존하지도 않으며 우연한 영감에서 싹 트고 수년간의 시도 끝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웁니다. 이제 마을에서 그가 유일하게 주황빨강 발효 두유 펄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두부와 두유 펄프는 전국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매해 보내거나 다른 곳으로 가져갑니다. 앞이 대체 찍칩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 말자. 내 두부만 맛있다고 말해. 나는 매일 열심히 일해요. 원하는 거 다 배워. 나이 들 때까지 배사용. 발효된 대두 제품은 자유 아미노산이 풍부해 생선국과 함께 풍부하고 부드러운 향을 추출해. 이 변환된 대두 펄프 금괴는 햄과 비슷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강렬한 감칠맛은 심지어 고기보다 뛰어나. 하지만 주씨 집엔 그거 먹는 법 하나뿐. 말린 고추와 라드는 북부 후난 산맥의 독특한 단순함을 돋보이게 합니다. 오래된 난로에서 끓고 있는 것은 풍미 있고 매콤한 콩풀탕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확고한 낙관주의이기도 합니다. 사실 나는 웃는 것을 좋아하는 행복한 사람일 뿐입니다. 무일푼이고 먹을 것 없어도 여전히 웃어요. 나는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웃어요. 일상의 성공과 실패 속에서 우리는 미생물의 기질을 파악하고 요리에 대한 지혜를 요약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동일한 비밀이 있습니다. 후난성 샹샤오에서는 감식초가 모든 가정의 세끼 식사에 충실한 동반자입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점심시간에 딱 맞춰 뜨거운 물에 적신 만두. 한번 드셔보세요. 좋아요. 좋네요. 모든 옥수수 확? 네. 유준우와 시어머니는 뒷권 마당 동굴 주택에 산다. 썰이가 내릴 때 다가옵니다. 바쁜 농사철 마무리 중 준비됐어요. 일곱 미터 깊이의 뒷권 마당은 5,000년 전 양쇼 문화의 주거 양식을 따릅니다. 유씨 가문의 3대가 이곳에 거주 중. 옥수수를 가져가. 동굴 주거의 설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일정한 온도와 습도,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특징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 해와 같이 류준희는 과수원에서 몇 장의 사진을 찍고 집을 떠난 남편 리민희에게 소환장을 보냅니다. 엄마 점심 먹고 준희와 함께 감을 따러 갈게요.
그가 아무리 바빠도 리민이는 항상 이 시간에 집에 오기 위해 쉬는 시간을 냅니다. 썰이가 내리는 것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 커지니 과당이 응축되고 감의 표면에 흰 서리가 나타나는데 이는 이 시기가 당도가 최고에 달했음을 나타냅니다. 와. 서리가 내린 후 감의 표면에 흰 서리층이 두꺼워집니다. 자연산 아세트박테리, 식초 양조 시에존. 리밍후이는 감식초 만드는데 능숙. 양조 작업장은 더킹 정원의 동굴 거주지입니다. 류진후이는 이 보물을 지키기 위해 연중집에 머뭅니다. 외래 발효 박테리아를 사용하지 않고 양질의 식초를 양조하는 비결은 이 온도와 습도, 조절 동굴에 거주합니다. 2년 동안 미생물이 천천히 감의 당을 아세트산으로 전환합니다. 감식초 만드는 전통 북송부터 북중국의 가장 보편적 가정 양조법. 일반적으로 2년 동안 발효된 감은 증류하여 술로 만들 수 있지만 식초를 만들기에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식초를 더 잘 만들수록 더 진정한 식초가 됩니다. 양조통의 거품이 점점 희박해질 때 유명휘는 식초를 만들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중국어로는 령지, 링지라고 하는데 이는 밀짚을 추가하고 혼합물을 반복해서 저어주는 과정입니다. 불순물이 흡수되어 여과됩니다. 동시에 식초 으깬 재료가 공기와 완전히 상호작용하여 산화 발효를 촉진하고 향기로운 물질을 축적하게 됩니다. 령지 공정은 최소 9번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 후 햇빛에 노출시키고 동굴에 1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식초가 맑아지면 그 맛과 향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식초 양조는 와인에서 유래. 중국에서 식초 소비 역사 3,000년 이상. 신맛은 그 오래된 뿐만 아니라 독특한 맛의 매력으로 5가지 맛 중 눈에 띄는 맛입니다. 베이징에서 흔히 사용하는 쌀 식초는 고상 발효되어 맛이 부드럽습니다. 특히 식초를 사용한 볶음 요리에 적합합니다. 요리에 쌀 식초 넣는 데는 규칙이 있어. 보통 식초는 서빙 전에 후라이팬 가장자리에 넣어 향기로운 물질을 즉시 방출하고 신맛과 톡 쏘는 맛을 자극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식초는 산도가 3.5에서 4도이며 탕수육에는 6도 숙성 식초를 사용합니다. 식초에 관해서는 산시 사람들이 뒤지지 않습니다. 6도 숙성 식초는 6년에서 10년간 발효됩니다. 진하고 새콤달콤한 소스에서 곡물 발효로 인한 신맛과 풍미를 모두 제공합니다. 민항에서 생산된 식초는 신맛이 강하지 않고 단 뒷맛이 있습니다. 담백한 맛 선호 민항인들은 식초 고유 취향을 가집니다. 천조에서 생산된 용춘 식초는 발효된 찹쌀로 만들어져 약간 단맛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식초는 고기의 섬유를 부드럽게 하여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요리에 식초를 사용하고 풍미를 향상시키는 것은 각 지역의 요리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며 식초 이름의 요리에 그 특징을 남깁니다.
류밍 후이의 5명 가족에게 식초를 만드는 시간은 또한 재회하는 시간입니다. 조심해. 잘 지내. 류와 그녀의 시어머니는 항상 가족 모임을 위해 정성스레 만두를 만듭니다. 조용한 식초 탱크에서 또 다른 보물이 등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식초 표면에 막이 형성됩니다. 천천히 걸쭉해지며 기름진 고기를 닮아갑니다. 사람에 따라 식초 코팅 또는 식초 커버를 부릅니다. 먹어도 되나요? 간단히 말해서 고품질 미생물 단백질과 많은 셀룰로스로 형성된 감식초의 정수입니다. 슬라이스하여 소스와 섞으면 데킹 앞마당만에 숨겨진 진미가 됩니다. 지하 앞마당에서 사람들, 공간, 미생물은 서로의 장점에서 배우고 서로를 보완합니다. 저는 살코기처럼 보입니다. 너무 시큼해요. 보통 먹는 양피 비슷해요. 맛 없을 때 식초 마셔요. 덮어 먹은 적 없어요. 엄마 식초 좋아. 알고 계세요? 아니요. 엄마는 식초 항아리로 알려요. 우리는 미생물을 숙달하려 애쓰지만 미생물은 우리의 입맛을 자극해요. 발효의 세계에서 미생물은 무수한 방식으로 재료를 발효하여 맛을 새롭게 하고 조용히 중국인들의 요리 즐거움을 풍요롭게 합니다. 소흥은 수천 년 동안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강남의 우아함과 다양함을 키웠습니다. 이 도시에서 샤오싱 황주 찌꺼기 음식 꼭 드셔보세요. 양조와 관련된 미각 지혜가 이 땅에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왔습니다. 왕야핑은 샤오싱의 드문 여성 양조가 중 한 명입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맛은 샤오싱 황주 양조의 부산물에서 나옵니다. 황주 찌꺼기는 보통 약 10%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으며 약간 달콤하면서도 쌉쌀합니다. 풍미가 이미 풍부합니다. 염분을 추가하여 추가 발효를 하면 찌꺼기에서 강한 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산년. 3년의 발효가 가장 좋습니다. 이 황주 찌꺼기는 성숙했으며 잘 숙성되었습니다. 영탁에 있는 와인 향은 3년 이상 숙성한 후 거의 사라지지만 강한 발효 향은 유지됩니다. 소흥 사람들은 영탁으로 내장 삼겹살을 요리하며 향을 새우며들게 합니다. 고기에 소금을 뿌리고 향신료 없이 거주로 감싸서 영탁에 묻습니다. 향이 완전히 스며들기까지 열흘이 걸립니다. 이 맛의 기원은 가장 더운 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월의) 소흥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습하고 덥습니다. 지안후 호수 위의 배가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호수에서 물을 가져오고 산에서 약초를 찾는 것은 매년 모든 소흥 와인 제조자가 하는 일입니다. 부드러운 것 따서 후에 말릴게요. 메이컴 햄. 붉은 뿌리 식물은 곱슬 꼬리풀입니다. 와인 양조의 효모로 사용합니다.
샤오싱 황주의 모든 향미는 8월에 시작됩니다. 와인의 향미의 정수는 곱슬 꼬리풀의 효모, 건호 호수의 물, 그리고 찹쌀에서 비롯됩니다. 자매 2명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조를 좋아해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단 한 사람. 그 위에 서서 박스에 가까이. 효모공은 발효통에 넣습니다. 곱슬 꼬리풀의 옥시는 미생물의 빠른 성장을 돕고 이는 향미의 첫 번째 변화를 나타냅니다. 4달 후 샤오싱 사람들은 겨울에 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찹쌀을 찐 뒤 발효조에 넣고 스타터 배양균과 섞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발효가 시작됩니다. 복잡한 6개월 발효 과정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성장하여 찹쌀의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작은 기포들이 술이 신맛에서 단맛으로, 단맛에서 향긋해지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글루텔린이 완전히 분해되어 부드러운 향으로 변할 때 미생물은 그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황주 제조 과정에서 남은 미침은 부산물일지 모르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추가로 3년간 발효하면 열흘 동안 절인 평범한 가정 요리를 취하지 않는 별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황주 미침에 절인 돼지고기는 고기의 비린내 없이 황주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km 떨어진 상하이에서는 황주 미침의 향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미침을 황주와 희석하고 단맛을 위해 단국화 꿀을 첨가합니다. 이 기술은 교조라고 불립니다. 하룻밤 후에 향이 딱 맞습니다. 재료를 간단히 요리하고 교조 소스에 담가둡니다. 해산물의 감칠맛이 유지되고 채소는 고소합니다. 소스가 음식을 더욱 순하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엄마 오늘 요리한 거 맞아요? 리소스 썼어요. 지금은 매워요. 좋네요. 더운 날씨에 좋죠? 이걸 아침 먹어. 좋아요. 더워요. 지금 이것저것요. 언제든지 요리에 대한 통찰을 기록하는 것은 평범한 주부의 행동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현재 80대 홀리메이, 60년 이상의 요리 경험. 그때 여자 이발사와 조종사가 모두 1세대였습니다. 저는 1세대 여성 요리사입니다. 그때 19살에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따은 머리는 불편했습니다. 긴 머리 실어 짧게 자르고 사진관에 갔어요. 이렇게 조금 앞머리를 스타일링 했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호 리메이의 실력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명한 대표 요리는 그녀 지아오자오 소스와 완벽히 어울립니다. 황거는 얼마입니까? 킬로당 50위안입니다. 배부위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걸로. 이것은 달라요. 네, 2개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후리메이는 지역사회에서 요리 수업을 자원봉사 자주 합니다. 요리를 즐기는 평범한 시민들이 참석합니다. 초창기 경력부터 현재까지 그녀는 산동 요리에 집중해 왔으며 볶은 생선 슬라이스와 리소스가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은퇴 후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주재료를 인거경어로 바꿨습니다. 그녀의 견해로는 부드러운 경어가 부드러운 교조 소스와 더 잘 어울립니다. 우리는 계란 흰자와 옥수수 전분으로 생선을 입힙니다. 아기 목욕과 같습니다. 베이징에서 7,000명 규모 회의였습니다. 요리사들의 단체 사진입니다. 7,000명을 위해 요리. 놀랍죠? 4가지 요리와 국, 간단. 봐, 저거 보이지? 여성들은 보통 이 근육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리사만 해. 웍이 작아졌지만 후 씨의 근육 기억은 그대로 유지돼. 부드럽게 녹은 돼지기름 속에서 생선 조각이 약간 말려 돼지기름의 향기를 흡수해. 생선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소스 시간. 달콤한 오스만투스 향이 나는 소스는 고전적인 북부 요리에 장난의 우아함을 더해준다. 산동 요리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술은 다팡샤오이다. 생선 조각 요리 시 저어주지 마세요. 푸셴쇼를 대신 사용하세요. 웍 움직일 때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재료들이 자연스럽게 넘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잡아야 해. 매우 부드럽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서 수많은 진미가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목격합니다. 중국 요리 예술은 모든 곡물에 담겨 사계절에 걸쳐 나타납니다. 미시적인 것부터 거시적인 것까지 당신도 그 본질을 이해할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음식의 아름다움은 미각에 주는 즐거움 그 이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중국인의 위대한 지혜가 있습니다.